러브버그라고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가 수도권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산에서는요, 구름처럼 러브버그 떼가 날아들었습니다. 산 정상이 온통 벌레 투성입니다. 계단 아래가 새까만 바닥인가 했더니 자세히 보니 모두 러브버그입니다. 이 영상을 올린 등산객 전기 파리채를 써보려고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다면서 눈 삽까지 가져와서 쌓인 벌레 사체들을 치웠습니다. 북한산 정상 바위도 앉을 자리 하나 없이 모두 까맣게 뒤덮였습니다. 2022년부터 국내에서 대량 발견된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암수 2마리가 붙어있는 생김새 때문에 러브버그라고 불립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러브버그, 중국의 산둥반도, 칭다오에서 왔을 가능성이 큰데요. 빛을 쫓아서 밝은 도심에 적응하고 또 진화했을 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땅을 정화하고 꽃의 수분을 돕는 익충이지만 이렇게 수가 많으니 민원도 날로 늘고 있습니다. 살충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생태계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커서 공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시 점령한 러브버그입니다. 약간 혐오스러울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일단 만나보시죠. 자, 최근 북한산을 찾은 등산객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저 방충모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거, 날아다니는 저 검은색 덩어리 바로 러브버그입니다. 자, 방충모 안으로 저게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자, 방충모를 저렇게 딱 움켜쥐는데 그랬더니 바위 쪽으로 그런데 아이고 저 뒤에 보세요. 세상에 러브버그가 바위 절반을 뒤덮은 채 저렇게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자, 사람한테는 전혀 해롭지 않은 벌레라지만 그렇다고 저걸 몸으로 만끽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러브버그가 서울 서북부를 중심으로 출몰을 했는데 올해는 서울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산을 찾은 등산객이 러브버그에 말 그대로 파묻힌 영상을 공유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등산객들이 이 북한산 국립공원 측에 방역을 문의하는 일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측은 이 러브버그가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미치지 않고 또 짧게 살기 때문에 7월 초 이후에는 감소할 걸로 예상된다. 또 오히려 환경 정화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해서 방역은 시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익이 되는 벌레였다는 사실. 최근 도심 주거 지역에 나타난 까만 벌레떼. 러브버그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는데요. 중국 매미도 그렇고 이렇게 처음 보는 벌레의 습격은 거의 매년 이어지고 있죠. 왜 이런 습격이 반복되는 걸까요? 크로스체크 조보경, 서준석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방역 차량이 길가를 돌며 살충제를 뿌립니다. 고양시가 대대적인 방역에 나선 건 지난달 29일부터 사랑벌레, 러브버그로 인한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7월 5일까지 한 450여 건 들어와 있어요. 날씨가 개고 나서부터는 개체수가 훨씬 줄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훨씬 더 많았나요? 예. 암수가 붙어 다니는 등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털파리류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도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200여 마리를 채집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플리시아 리악티카가 아닌 자생종 털파리로 확인됐습니다. 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기록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털파리류 특성상 때로 출현하는 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북한산 근처 도심의 출몰에 문제가 된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짧은 수명 등을 고려했을 때 러브버그가 최대 2-3주 뒤 자연스럽게 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익충인 만큼 생태계 보존을 위해 방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면서 농약을 뿌리면 우리가 원하는 해충만 골라서 죽일 수는 사실 없거든요. 일주일 있으면 이제 없어질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라고도 강요를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거.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딸들은 난리가 났어요. 제발 이사 가자고. 음식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만 손만 있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기가 어려웠죠. 러브버그뿐 아니라 곤충이 대규모로 출현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바닷가 벽에 하얀 물체가 빼곡합니다. 언뜻 낙엽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 죽은 나방입니다. 가로등과 하수구 등 곳곳에는 나방알이 빼곡합니다.
2019년 여름 JTBC 취재진이 촬영한 줄저온 불나방대의 모습입니다. 나뭇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두 벌레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벌레들이 아예 나무 전체를 덮었습니다. 나무에 나뭇잎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2020년 여름을 습격한 대벌레의 모습입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 모양의 물체, 자세히 보니 모두 벌레의 사체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벌레들의 출현 소식, 공통점은 바로 날씨가 본격적으로 습해지고 더워지는 6월 말, 7월 초라는 점입니다. 겨울철 기온이 다소 높아진 요즘, 곤충의 알들이 비교적 많이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많이 살아남은 알이 습한 날씨를 만나 한꺼번에 부화해 개체수가 증가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합니다. 반복되는 곤충떼의 습격은 복잡한 먹이 사슬로 이뤄진 생태계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대규모 개발 등이 이뤄지는 곳에서는 이러한 벌레떼 출현이 잦을 수 있습니다. 실제 러브버그와 대벌레가 모두 출현한 서울 은평구와 고양 덕양구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졌거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현지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생기는 기상이변 때문에 되는 것들인데, 기상이변을 오랫동안 쌓아두면 그게 기후변화가 되는 거고, 근데 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게 사실 개발이라든가 따지고 보면 인간 잘못이 더 크죠. 전문가들은 자연 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JTBC 서준성입니다.